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혹은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겨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척추뼈 사이에 물렁뼈가 밖으로 밀려 나왔다며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장 밀려 나온 디스크를 수술로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나고 막막하셨을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허리를 젖히는 운동을 하라거나 튀어나온 부분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으라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무작정 따라하는 흔한 운동법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척추를 버티는 힘이 이미 약해져서 디스크 껍질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뼛속 원인을 모른 채 무리해서 움직이면 오히려 신경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뼛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증상이 단순하게 허리를 삐끗한 것인지 진짜 디스크가 밀려 나온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크 껍질이 도대체 왜 찢어지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뼈주사나 수술이 왜 약해진 척추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의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밀려 나온 디스크가 어떻게 스스로 아물고 척추가 다시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 해답까지 모두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궁금한 내용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목차를 남겨뒀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스스로 회복하는 진짜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내 허리 통증, 단순한 근육통일까? 진짜 허리 디스크일까? 그 감별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단순히 허리 근육을 삐끗한 것인데도 디스크가 터졌다고 덜컥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이미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에 닿고 있는데도 며칠 쉬면 낫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발병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몸에 나타나는 증상도 다릅니다. 현재 내 통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편안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 변화입니다.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가 놀란 급성 요추 염자의 경우에는 허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삐끗한 부위에서만 아픔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죠.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다릅니다. 우리 허리는 앞으로 둥글게 숙일수록 척추뼈 앞쪽 간격이 좁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뼈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세수를 하거나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푹 숙이면 뒤로 밀려 나온 디스크가 신경다발을 더 강하게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앉아 있을 때와 서 있을 때의 차이입니다. 단순 근육통은 자세와 상관없이 다친 근육을 움직일 때 아픕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척추에 실리는 체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이 바닥이나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일어서서 걸을 때보다 척추뼈 앞쪽 디스크에 훨씬 무거운 하중이 실립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상한 분들은 의자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답답한 느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리에 일어나서 있거나 가볍게 걸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단순히 허리를 삐끗했다면 통증은 허리나 골반 주변에만 머뭅니다. 하지만 디스크 껍질이 찢어지고 내부 물질이 밀려 나오면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굵은 척추 신경근에 닿게 됩니다. 이때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듯 찌릿하게 뻗치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허리 자체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한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긴다면 허리 디스크로 인한 방사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뻐근하며 다리 쪽으로 뻗치는 찌릿한 방사통이 있다면 디스크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튼튼했던 디스크는 도대체 왜 찢어지고 밀려 나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한 번 잘못 들었다고 해서 상한 것일까요? 이어서 디스크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뼛속의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혹은 기침을 세게 하다가 디스크가 터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척추는 고작 무거운 물건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디스크, 정확한 의학 용어로 추간판이 찢어지고 밖으로 밀려 나오는 진짜 원인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척추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뼈대가 흔들리게 된 결과물입니다. 우리 척추뼈 사이에는 뼈가 부딪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껍질인 섬유륜이 내부의 젤리처럼 부드러운 물질인 수액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척추뼈를 꽉 잡아주던 뼛속 깊은 근육과 인재들이 점차 탄력을 잃고 헐거워집니다. 뼈를 고정해주던 힘이 약해지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척추뼈가 단단하게 버티지 못하고 미세하게 흔들리며 어긋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척추 불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뼈가 삐딱하게 기울어질 때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특정 디스크에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라면 척추 전체를 고르게 분산되어야 할 무거운 하중이 흔들리는 뼈 때문에 디스크의 한쪽 면만 계속해서 강하게 짓누르게 됩니다. 이 압력을 수개월, 수년 동안 매일 견뎌내다 보면 아무리 질긴 디스크 껍질이라도 결국 미세하게 금이 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한계치까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는 작은 자극이 가해지면 마침내 껍질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내부 물질인 수액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밀려나온 수액이 신경다발을 꽉 누르게 되면서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픈 방사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쿠션이 터진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뼈를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져 척추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한쪽으로 쏠린 압력이 디스크 껍질을 찢어버린 뼛속의 뚜렷한 변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껍질이 찢어지고 내부 물질이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보통 어떤 치료를 권할까요? 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통증이 심할 때 가장 먼저 처방받는 것은 척추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쏘아넣는 신경차단술, 이른바 뼈주사입니다. 이 주사에 포함된 강력한 소염제와 마취 성분은 신경에 발생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당장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플 때 이 주사는 통증을 제어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뼈대 관점에서 이 치료의 한계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사 약 기운이 신경을 잠재워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찢어진 디스크 껍질이 저절로 꿰매지거나 밀려나온 수액이 원래 자리로 쏙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부위와 척추뼈를 지탱하지 못하는 헐거워진 인대는 주사를 맞기 전과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척추뼈가 다시 흔들리면서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찌르게 되고 환자들이 어김없이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사나 시술을 반복해도 통증이 잡히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결국 밀려나온 디스크 부위를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디스크 절제술을 권하게 됩니다. 신경을 강하게 누르던 수액 덩어리를 잘라냈으니 당장 다리로 뻗치던 심한 통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척추 뼈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돌이키기 힘든 변화가 발생합니다. 수술로 이 디스크의 일부를 통째로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을 누르던 덩어리는 제거했을지 몰라도 충격을 견뎌주던 디스크 전체의 부피와 높이는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위아래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압력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수술을 받은 척추마디는 충격을 흡수할 힘을 잃고 주변의 뼈와 인대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낡고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수술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디스크가 또 터지거나 쇠못을 박는 유합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사나 수술은 당장의 아픈 증상을 덜어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약해지고 흔들리는 척추 구조를 다시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수술은 척추의 구조물을 덜어내어 뼈대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이 척추 뼈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이 기능을 잃어가는 응급 상황에서는 뼈와 인대를 덜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응급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소변 마비와 감각 저하를 동반하는 마미 증후군입니다. 밀려나온 디스크가 방광과 장을 조절하는 신경다발을 강하게 누르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 자체가 사라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 엉덩이나 사타구니 주변의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운동마비인 족하수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운동 명령이 끊어져서 힘이 풀려버리는 상태죠. 발목이나 발가락을 내 마음대로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걷다가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린다면
신경이 심하게 눌려 근육이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수술을 깊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가 심하게 아프더라도 대소변을 가리는 데 문제가 없고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통증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아직 신경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의 쿠션을 덜어내는 수술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밀려나온 디스크 물질은 평생 신경을 누르며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놀라운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액이 신경 통로 쪽으로 빌려 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외부 물질로 인식합니다. 이때 혈액 속에 대식 세포들이 밀려 나온 디스크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 세포들은 디스크 물질을 스스로 분해하고 조금씩 흡수하는 생물학적 작용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 덩어리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고 신경을 누르던 압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스스로 디스크가 흡수되고 아무는 의학적인 진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 과정이 온전히 일어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아물 시간 동안 찢어진 부위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력과 흔들림을 막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숨쉬기조차 힘들고 이대로 걷지 못할까봐 두렵기 마련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그 절박한 마음을 마주하기에 저 역시 환자분들의 막막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몸 스스로 밀려나온 디스크를 온전히 흡수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해서 비비고 짓누르면 낫지 않듯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과 뼈의 흔들림을 멈춰야만 합니다. 약손 유담의 척추 치료는 무작정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짓누르는 뼛속 원인을 찾아 무너진 척추를 편안하게 바로 세우고 헐거워진 방어벽을 튼튼하게 채워 넣는 재건 치료입니다. 뼈를 삐뚤어지게 당기는 억센 속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 척추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찢어진 디스크 껍질과 늘어난 인대에 영양을 주어서 단단하게 재생시켜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과 재생을 돕는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만 밀려나온 디스크가 안전하게 흡수되고 척추가 스스로 버티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수술로 피부를 째지 않고 저 깊은 곳의 속 근육과 찢어진 디스크 껍질에 도대체 어떻게 직접 수분과 영양분을 듬뿍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해답을 약침의 모든 것 영상에 아주 쉽게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없이 내 몸에 무너진 기둥을 스스로 다시 세우고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온전한 일상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손유담 한의원 김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